지금부터는 물권법으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민법 총칙에 관한 어떤 예상되는 지문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진행했던 소멸시효 파트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 지문들이 뭐요?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이 문제집에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렸죠. 소멸시효 파트가 우리 시험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게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출제자가 그 부분을 난이도 높은 지문을 택했다면 그 지문은 틀려달라는 의미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뭐요? 예상되는 지문을 미리 확인하고 그 결론을 외웠다면 남들은 틀릴 수 있더라도 뭐요? 우리는 맞출 수 있다. 그런 어떤 기대하에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죠? 예. 자, 그럼 물권법으로 진행합니다. 물권법에서는 총 8문제. 그 중에서 총칙 파트에서 2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총칙 파트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지문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물권의 종류는 8가지다. 그죠? 그 중에 부동산에만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은 용익물권과 뭐요? 저당권을 찾으시면 되죠. 저당권을.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답이 3번이죠. 그죠? 3번.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위에만 그죠? 그렇지만 동산일지라도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근데 용익물권은 부동산 위에만. 그다음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민법상 타인이 가지는 물건의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이와 같이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뭐죠?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뭐예요? 담보물권이죠. 그죠?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 권리는 용익물권. 자, 그러면 4번이다. 그죠? 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그죠? 임차권은 지배권이 아니죠. 임차권은 채권, 청구권이다. 그죠? 예. 물권이 지배권. (3번으로) 갑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지문은 이제는 고민하시면 안 돼요. 민법상의 물권은 뭐예요? 점유권과 본권. 그죠? 점유권이 아닌 나머지 물권은 본권이죠. 본권. 즉 본권이라면은 그 객체의 물건을 자신이 지배할 수가 있는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의 제한된 부분만을 지배를 할 수 있는 뭐예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그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그죠? 그래서 점유권이 아닌 것은 뭐예요? 다 본권. 그죠? 그래서 지상권은 본권이다죠. 이다. 그 다음 2번과 같은 형태 지문은 뜰수록 좋다. 그죠?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므로 우리 법은 배타적 지배권의 실효성을 담보를 할 목적으로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민법상의 물권 8가지. 그 다음에 간섭법상의 물권 3가지다. 그죠? 간섭법상의 물권 3가지가 뭡니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나머지 일체 물권 없죠. 그죠? 온천권 없다. 그죠? 그 다음 통행권, 사도 통행권 없죠. 그죠? 통행권 없어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없다. 그죠? 그래서 근린공원 이용권 없다니까 맞네요. 그죠? 옳은 것은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린공원 이용권이란 물건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죠? 이와 같은 11개의 물건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
미등기 건물의 무가 양수인. 양도 양수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 되죠. 그래서 양수인이 그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야? 이전 등기치 않고는 취득 못하죠. 따라서 같은 미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부사의 물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이럴 필요 없어요. 물건 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결과 민법상에서 인정되는 물건 8가지, 그 다음에 간섭법상의 물건 3가지를 빼놓고는 뭐예요? 어떠한 종류의 물건도 뭐예요? 인정될 수 없다. 그죠? 인정될 수 없다. 4번으로 갑니다. 1번 보세요.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을에게. 자, 매수다. 그죠? 매매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란 부동산의 물건 취득은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도 안 되죠. 법률행위란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무조건 등기가 있어야 되죠.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바로 1번. 자, 2번요. 임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다. 그죠? 그렇지만 임목이라도 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을 구비하면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명인 방법이 뭐예요? 유효하려면 어떠한 임목인지가 특정이 되죠. 특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죠? 특정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은 물건 변동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구분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보존 등기는 할 수 없죠. 그죠?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그 다음 4번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부동산이고 등기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까지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자, 5번요.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벽에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바를 떠올려 볼게요. 농작물 아직까지 수확지 안 했죠. 그죠? 그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이죠. 그죠? 그때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언제나 뭐야? 경작자 소유의 독립한 부동산. 그때 농민인가 경작자의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신축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똑같죠. 그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이기 때문에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렇지만 갑이 상인에게 그 상태로 매도합니다. 이자는 매매라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이기 때문에 공시 방법까지 구비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면 뭐예요? 등기가 공시 방법이에요. 근데 쪽파 등 농작물은 등기로 공시할 수 없죠. 그때 공시 방법이 뭐예요? 명인 방법. 그래서 이자는 명인 방법까지 구비를 해야만 거죠. 그래서 이자는 186조에 따른 부동산 물건의 취득이고, 이자는 뭐예요? 187조에 따른 부동산 물건 취득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죠? 이제는 이 부분 안 틀릴 거예요. 그죠? 5번으로 갑니다. 일물일건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개념이요. 일물일건주의란 말 그대로 하나의 물건에는 그 내용이 뭐예요? 용납치 않는 물건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못한다. 물건의 배타적 지배권성에서 유래된 원칙이다.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2번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해서 소유격차가 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예.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그 일부만이 독립해서 소유격차가 될 수 있다. 그죠? 이를 구분 소유권이라 하더라고요.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수목
수목은 원칙 토지의 일부이다. 그죠? 그렇지만은 공시방법이 마련되면 그죠? 공시방법은 명인방법도 있고 임목법에 따른 등기도 있죠. 그래서 공시방법이 마련되면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그죠? 부동산으로. 그다음 4번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적법하게 뭐요?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언제나 뭐요? 경작자 소유의 독립한 부동산.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므로 명인방법도 필요 없다. 그죠? 명인방법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5번요. 집합물. 민법 총칙에서도 중요하다 그랬죠. 일물 일건주의 원칙상 집합물에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다만 공장, 재당, 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다든지 요거다 그죠. 뱀장 거죠 그죠. 특별법이 없더라도 담보 설정자의 양도 담보 설정자의 다른 일반 재산과 구별될 수 있는 특정성이 있다면, 즉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에서 특정할 수 있다면 하나의 담보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민법 총칙에 대한 시각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죠. 185조를 묻고 있습니다. 물건은 법률 또는 간섭법 외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창설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물건 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결과 물건은 법률 또는 간섭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건법은 강행법규다.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물건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내용은 알 필요 없죠. 반대로 물건법 중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돼요. 딱 하나 신경 쓰면 돼요. 물건법은 뭐예요? 유치권은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 부분은 임의법규라는 거예요. 임의법규. 나머지는 강행법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경매죠. 187조죠. 경매로 인한 부동산이나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언제요? 경락대금이 완납이 됐을 때 경락일에게 소유권이 기속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제한물건이다. 그죠? 제한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때는 그 다른 물건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다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그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예, 2번. 4번.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양도 의사표시만 있으면 인도치 않더라도 말도 안 되죠. 그죠? 양도는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산 물건의 변동이죠. 합의 따라서 뭐야?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의 인도 4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 중에서 점유 개정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죠? 선의취득 등은 점유 개정 방식의 인도는 불충분하더라. 그 다음 동산에 대한 점유 개정은 무효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인정된다. 그죠? 다만 선의취득 등에 한해서만 인정이 안 되죠. 그죠? 네. 자,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7번요. 자, 7번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없어요. 자, 이 부분 혹시나 출제가 된다면 제 설명대로 해볼게요. 갑 소유 X 토지입니다. X 토지 누구예요? 갑 겁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그때 X 토지 위에 사용 권한도 없이 을이 거유의 Y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이 소유권자입니다. 건물은 토지하고 언제나 독립한 부동산이 되죠. 따라서 건물은 누구 거요? 을 겁니다. 을 거요. 다만 갑으로부터 엑소 토지 사용 허락도 없이 뭐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뭐요? 건물 철거를 좋아하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죠. 그래서 신축한 후 아직 등기치 않은 채, 신축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지내겠죠. 등기치 않은 채 병에게 임대, 그 병이 그 건물을 임대해서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틀린 것은 1번 갑이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의 을을 상대로 Y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허락 없이 뭐야?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소유권에서 철거해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을 뭐야? 돌려달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땅이 내 겁니다. 따라서 철거하고 뭐야? 토지를 나에게 돌려달라. 그 다음 3번이요. 해볼게요.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없답니다. 없다. 왜요? 건물은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기 집에서 뭐야? 건물에서 나가라는 것은 주장 못해요. 을이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어디까지만? 내 땅에 있는 뭐야? 네 건물을 철거해달라. 그리고 뭐야? 토지를 나에게 돌려달라. 여기까지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은 갖게 아니죠. 그래서 건물에서 너는 나가. 퇴거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철거 인도 청구까지만 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려면 뭐야? 이자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을에게는 퇴거 청구 못해요. 그렇지만 병에게는 건물 철거의 전제로 갑이 퇴거 청구할 수 있다가 팔립니다. 그 다음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자, 더욱더 어렵게 나왔어요. 아직까지 정은 미등기 매수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렇지만 뭐야? 사실상은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사실상은 취득했죠. 그때 갑이 을에게 철거를 주장한 게 아니라 뭐야?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정에게도 철거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있다. 즉 원칙적으로 뭐야? 철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물건의 소유자만이 그죠? 따라서 을에게만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같이 뭐야?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정도 뭐야? 법적인 소유권은 없지만 사실상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그자도 철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가 팔렸는데, 자, 전체 다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3번입니다. 건물 누구 거요? 건물은 을 거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게 해서 을에게 뭐야? 건물 철거, 대지 인도까지만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것만 여기요. 그 부분만. 자, 지금부터요. 물권적 청구권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청구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한 권리는 아니죠. 그죠? 물권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으로부터 뭐야? 발생했다면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청구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물권, 채권과 그 청구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다음 키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은 가장 키포인트가 단어가 요거다. 그죠? 현재의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어야 되죠. 현재의 물권자의 물권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뭐야?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었을 때 누굽니까? 청구권자.
현재의 그죠? 현재의 물건자가. 그다음 상대방 누굽니까? 똑같죠, 그죠?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그죠?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자가 가지는 청구는 뭐야? 물건적 청구. 키포인트가 이거다, 그죠? 물건적 청구는 배타적 지배권이 뭐야? 물건의 실효성을 담보를 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물건자의 물건 행사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으면 현재의 물건자가 뭐야? 누구를 상대로?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자가 가지는 청구를 물건적 청구. 여기 키포인트예요. 자, 찾아볼게요. 틀린 것은 1번. 소유자는 뭐예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가실이 없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즉, 객관적인 침해만 있으면, 그죠? 침해자의 고의 가실, 기책은 요하지 않는다. 그죠? 고의 가실도 기책도 있다면 불법행위까지 아울러 성립한다. 그죠? 그때는 물건적 청구 행사 플러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아울러 행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침해자에게 기책이 없다면 그때는 뭐야? 물건적 청구권까지만. 따라서 필요 없죠. 그죠? 가실이 없더라도 물건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답은 너무 쉽게 됐어요. 물건적 청구는 물건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그죠? 물건과 운명을 같이. 그 다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게 되면 갑소유 토지예요. 그래서 이자가 뭐예요?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빼돌렸다. 또는 매매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후에 그 매매 등이 해제 또는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자동적으로 복귀가 됐죠. 근데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전양도됐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예요?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죠.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귀찮다, 그죠? 한꺼번에 소유권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권이 뭐야? 타인의 등기로 침해받고 있죠.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같이 말소 등기 또는 뭐야?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예. 3번 지문이 그겁니다. 그 다음 조문이요. 205조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점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되거나 뭐야?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되는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한번 질문화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5번 기본입니다. 물건적 청구의 종류는 3가지. 반환, 방해 제거, 예방 3가지 청구권이 있지만 반환 청구권은 그 객체의 물건을 물건자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죠. 따라서 지역권, 저당권의 경우는 그 객체를 지역권자, 저당권자가 점유할 권능이 없죠. 그죠? 따라서 지역권자, 저당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물건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자, 지금부터는 단어만 찾으면 돼요. 물건적 청구권은 누구만이? 현재 물건자죠. 여기도 체크할게요. 전 소유자. 끝났죠? 이제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건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죠. 그죠? 누구만이?
현재의 소유자만. 그 다음 간접 점유에 관한 내용이요. 임차인이 임차권에게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 동그랄게요. 임대인도 뭐야? 간접 점유자다. 그죠? 194조.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는 물권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213조를 찾아볼게요. 213조. 조문을 가있으면 213조를 보시고 자, 조문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서 361페이지요. 자, 기본서 361페이지를 보니까 213조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누구에게만 반환을 청구를 합니까?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이때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도 포함이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죠.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럼 보세요. 임차인. 임차인은 적법하게 그 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지상권자 똑같죠. 그죠? 전세권자 똑같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 똑같죠. 그죠?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점유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한마디로 누구에게만? 불법 점유자에게만. 그죠? 즉 예를 들게 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임차인이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때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불법한 점유자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으시면 돼요. 213조. 그 다음 4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답은 쉽게 떴어요.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이 틀렸죠. 시효 취득 완성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를 해야만 그죠. 근데 아직까지 등기하기 전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 완성자가 그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아니 뭐예요? 채권이다. 그죠? 정답 4번. 그 다음 5번요. 앞에서 소유자는 누구에게만 자신의 물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불법 점유자에게만. 그죠? 자, 읽어볼게요. 5번 질문요.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등기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을 하고 있다.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죠. 소유권에 의해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요? 이제는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정당하게 뭐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뭐야? 또 병에게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때 갑이 여전히 소유자, 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죠? 똑같죠. 그죠? 이자는 매수인, 전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적법하게 뭐야?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그죠? 각각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이자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자가 최종적인 권리자를 상대로 형식적인 소유권자 지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앞으로 똑같은 논리로 뭐야? 다른 경우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5번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은 못했죠. 그죠?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아직까지 소유자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죠. 그다음 이자로부터 뭐야? 다시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전덕자에게도 행사하지 못한다 그죠. 거기까지. 10번으로 갑니다. 물권적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절대 틀릴 수가 없다 그죠.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에 관한 물권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다음 2번. 이것도 틀릴 수 없죠 그죠. 물권적 청구권은 객관적인 침해만 있으면 족하다 그죠. 상대방의 귀책을 요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한번 답이 됐기 때문에 자, 중요 표시하시고 앞에서 물권적 청구는 뭐야? 현재의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어야 되죠. 현재. 따라서 현재 반대가 뭐야? 과거다 그죠. 과거의 침해.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저 과거라는 것은 뭐야? 달리 표현하면 요거요. 이미 종료된 결과. 여기다 체크할게요. 과거는 뭐야? 이미 종료된 결과 제거. 과거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미 끝난 결과 제거는 물권 청구의 내용이 될 수 없다. 현재 침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침해는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야? 현재도 뭐야? 계속되고 있는 침해 원인의 제거입니다. 침해 원인의 제거가 물권적 청구의 내용이지 이미 끝난 과거의 침해에 대한 결과 제거는 물권 청구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예요. 자, 이 부분 외울게요. 자, 3번. 4번. 너무 쉽다, 그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죠, 그죠? 예,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 동그라미 하시고,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다만 그 순서입니다. 197조 찾으시면 돼요.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자, 197조를 찾아보시면은, 자, 조문을 가지신 분들은 조문을 바로 197조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조문이 없으신 분들은 352페이지 207조입니다. 207조요. 207조. 제가 조문을 잘못 말씀드렸다고 하죠. 207조입니다. 자, 207조를 보시면은 을이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임대인 갑이 뭐요? 간접 점유자다. 그죠? 그때 제3자인 병이 그 자동차를 침탈해 갔습니다. 그때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인 갑도 뭐요? 이자에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그죠?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치 아니한 때문에 뭐야? 자신에게 2차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지문은 그 순서를 속인 거예요. 그죠? 순서. 자, 지금까지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등기예요. 등기.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에 관한 지문이 진행될 거예요. 제목에다가 체크하시고 등기에는 공실력은 없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일단 등기부를 보니까 갑 소유에 속했던 토지가 등기부를 보니까 뭐요?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럼 추정력이라는 것은 뭐요? 일단은 뭐요?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죠? 되어 있다면. 일단 등기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 공무원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한다 그죠. 일단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모든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서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한다. 이를 등기 추정력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요? 자신 스스로 적법하게 해당 권리를 취득했으면 입증할 필요 없죠. 반대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요? 그 효력을 다투는 자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 증명치 아니하는 한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인 사실에서 자기가 입증할 필요 없죠. 등기 명의자가 그 원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그죠. 자, 이 부분 정확하게요. 누가 입증을 해요? 반대자가 반대 사실 입증이 돼요. 등기 명의인이 그 등기된 권리의 취득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2번. 일단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럼 그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것이 증명이 되면 추정력은 깨어지죠. 증명이 됐죠.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죠. 자, 3번 보세요. 읽는 순간 더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시면은 3번에 이전 등기를 마친 이상 여기다 적을게요. 일단 등기가 됐다 그죠. 결론.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된다 그죠. 맞죠 그죠. 결론 보고 바로 OX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앞부분을 보는 순간 헷갈려.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버렸어요. 자, 우리가 익히 보던 질문하고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파트에서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대리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에게 정리했죠. 이거는 유효다 그죠. 근데 이건 반대요. 어떻게 해요? 자식 명의의 부동산은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대리하여 자기 것으로 등기를 빼돌립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렇지만 일단 등기가 된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추정된다. 그다음 4번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이거 체크하시고 앞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가등기는 그에게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 수리를 보존하는 효력만 있을 뿐 나머지 일체효력 없다 그랬죠. 일체효력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가등기권자에게 그 기초가 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존재한 걸로 절대 추정이 안 된다 그죠.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이자는 소유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가지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합니다. 그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그때 가등기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했죠. 그러면 가등기가 되었으면 그 명의인에게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등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법률 관계가 가등기 명의인에게 존재하는 걸 절대로 추정이 되지 않는답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고 나머지 일체 효력 없어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다음 5번 우리 시험도 떴어요. 이와 같이 등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효력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죠. 따라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발생했죠. 근데 간밤에 등기소가 불나버렸어요. 또는 타인이 위법한 서류로 그 등기를 말소했다. 그 자체만으로 등기 명인의 권리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당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 명인에게 소유권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그죠. 그때 회복 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이전 등기의 최종 명의는 뭐예요?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권리의 발생의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등기 명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12번으로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 204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기본서는 351페이지입니다. 자, 조문을 보니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즉 침탈의 경우만 점유권자가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침탈의 경우죠. 그래서 갑이 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을 했습니다.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어떤 경우 침탈에 해당한다고 그러죠? 예, 이 두 가지가 침탈이다 그죠?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아간 경우.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 사기당해서 갑이 스스로 물건을 내어줬다 그죠? 공갈당해서 내어줬다. 임의로 자발적으로 내어줬다 그죠? 이런 경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망행위 착각심이죠. 기망행위는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타인의 기망으로 물건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받은 자에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죠. 침탈이 아니므로.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 적을게요. 누굽니까? 미등기 매수이다 그죠? 전득자 그죠? 전득자. 이자에 대해서 매도인은 소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설명드렸다 그죠? 즉 213조 누구에게만 소유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불법한 점유자에게만 그죠? 따라서 이 경우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죠? 그렇지만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이죠. 갑은 을에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 다시 벽에 미등기 전매로 넘겨줬다 그죠? 이 경우 병도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 못했지만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그 객체인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죠? 그때 갑은 을뿐만 아니라 뭐요? 병에게도 소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적법한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 자, 얼핏 읽으면 틀립니다.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안 그러죠? 행사기한 제한 없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어느 경우입니까? 점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다 그죠? 205조. 점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는 방해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그죠? 그 다음 4번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에게 고의 가실한 점유 방해가 있어야 된다. 틀죠 그죠? 즉 객관적인 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만 있으면 족하다 그죠? 그 다음 5번 206조입니다. 예방입니다. 예방은 조문을 주의하시네요. 이 부분은 소유권이니까 214조예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서 뭐요? 또는입니다. 예방 또는 여기 적을게요. 예방 또는 선택이다 그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항상 예방 청구권은 뭐요?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죠 그죠? 또는
호흡을 주의하시고. 자, 15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13번 갑니다. 물권적 청구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합의 해제, 해제 체크할게요. 이 부분. 여기서 뜰 수 있고, 소멸시효에서 뜰 수 있고, 채권법 해제 파트에서 뜰 수 있다고 했죠. 자, 기억.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면, 그래서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죠. 매수인하고 적법하게 등기까지 넘어갔다 그죠. 근데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고 했죠.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 말소 등기 필요 없죠. 187조요. 이때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매수인을 상대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침해가 있다고 하죠. 제3자. 그때 침해자에 대해서 임차인은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근데 임대인 체크할게요. 임대인도 뭐야? 간접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죠. 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거 민법 총칙이요. 불법의 원효 거별을 한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죠. 한마디로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 점이 무효가 103조 위반의 무효냐, 나머지 원인에 따른 무효냐 그죠. 나머지 모든 무효는 이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103조 위반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므로 어떠한 이유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물건을 양도할 때 소유권이가 물건적 청구만을 물건과 분리하여 전 소유자에게 남겨놓을 수 없다 그죠. 들었습니다. 예, 물건과 오멸같이 한다 그죠. 예, 답은 여러분들이 조합하시고. 그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등기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 볼게요. 어디요?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되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현행법상 등기는 뭐야? 건립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 아니죠. 그죠? 따라서 등기된 등기가 뭐야?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뭐야? 그 등기는 그 말소 당시에 명의인에게 권리가 있는 거 추정된다. 그죠? 따라서 적법하게 이런 식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 면 등기 명의자가 허무인으로부터 허무인 체크할게요. 보존 등기 등은 뭐야? 당연히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겠지만 이전 등기 등은 공동 신청이죠. 근데 등기 서면 자체부터 잘못되었음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인 중 한 명이 존재치 아니한 점이다. 자, 그때는 뭐야? 등기 명의자가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이어받던 사실이 되면 등기 자체가 잘못됐죠. 바로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죠? 깨어집니다. 들었어요? 그 다음 반대 사실이 입증되면 추정력은 깨지죠. 이전 등기 원효 추정된 계약서가 거기다 체크할게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아니한 거로 입증이 됐죠.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죠? 깨어지고 계속 다른 적법한 원인이 있는 거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죠?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죠? 예, 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시고.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15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2번이요. 이 부분도 단골 질문이요. 보존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는 게 원칙이요? 원시 취득자죠. 그죠? 그래서 건물이면 신축자 명의로. 그래서 일단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그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인 거로 추정은 되지만 그자가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바로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바로 깨집니다. 자, 볼게요. 갑이 X 건물을 신축했으나 그 건물이 뭐예요? 신축자인 갑이 아닌 을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보죠. 그때 여지 을이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졌죠. 그러면 을명의 보존등기에 대한 추정력은 깨어진다 보죠. 맞죠? 그 다음 2번.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여 준 경우 을에게 이전 등기가 이미 됐다 보죠. 그때 을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갑에 대해서도 뭐요?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을 지나고 추정한다고 하죠. 즉 추정력은 누구에게라고 하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권리 변동의 당사자에게도 추정력이 인정되죠. 따라서 매수인 스스로 뭐요? 적법한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했으면 입증할 필요가 없죠. 반대로 매도인이 반대 사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 3번. 갑이 X 건물에 대한 을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보존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이 판결이 공시 송달 절차에 의한 것이더라도 갑명의 보존 등기는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뭐야? 일단 등기가 되었다면 뭐야?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일단 등기가 됐다면.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갑 소유의 X 건물을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그런데 갑이 소유자인데 뭐야? 매매 계약을 을이 대신했다 그죠?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을이 넘겨줬습니다. 이때 병이 을을 갑의 대리라고 주장하면은 갑명의의 등기가 병명의 등기가 원인 모여임을 이유로 말소하기 위해서 뭐예요? 갑이 을에게 대리가 없던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단 뭐예요? 이전 등기가 돼버렸죠. 그러면 뭐예요? 적법하게 을이 갑을 대리해서 뭐예요? 등기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등기가 됐다면 그죠? 그럼 누가요? 갑이 그 반대 사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미 뭐예요? 이전 등기가 돼버렸죠. 즉,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친권자 을에게 정리했다 그죠? 네. 근데 이미 이전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등기는 뭐예요?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이 된다죠. 추정입니다. 이미 일단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틀린 것을 물었다 그죠? 그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를 하려면은 등기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예요? 당사자 공동 신청에 따라서 등기 공무원이 그 사항을 심사해서 뭐예요? 등기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일단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된 걸로 일단 추정.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15번까지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뭐예요?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진도 사항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받았던 매일 문제는 다음 주에 챙겨 오시고 다음 주에 따로 또 매일 문제가 나갑니다. 자, 수업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